자, 교재 31페이지예요. 의사표시 부분입니다. 자, 거기는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예, 보통 이제 의사표시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만드는 요소이죠. 법률행위의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죠. 의사표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법률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 의사표시가 유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유효 요건, 다른 말로 하면 효력 요건이겠죠. 이것은 의사하고 표시 행위하고 그것이 일치되도록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자가 없어야 되죠. 하자가 없다는 것은 사기를 당하지 않고 의사표시해야 되고, 강박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표시해야 되죠. 따라서 사기나 강박이 모두 없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효한 의사표시로서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겠죠. 정상적인 의사표시가 되어서 유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보게요. 2번은 비진입 표시에 관한 문제죠. 민법 107조에 있는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죠. 비진입 표시는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죠. 표시한 대로 유효. 따라서 상대방은 유효니까 권리를 취득하겠죠. 다만 이 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 상대방, 즉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유효인 때는 결국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대방일 때 유효가 되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 표시는 비진입 표시다 했는데, 자, 자기 명의로 돈 빌리기 때문에 의사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건 진위에 따른 의사 표시예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진위란 주어진 그 상황에서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입니다.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는 그 생각이 진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 진이다가 아니라 주어진 그런 현상에서 특정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고 맘먹은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1번에는요. 자기 명의로 돈을 빌려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사람 빌릴 수 없으니까 저 사람한테 줘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그것은 자기 명의로 빌리려는 지인이죠.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1번은 지인에 따른 의사표시예요. 이렇게 하겠죠. 자, 2번은 단독행위도 적용되죠. 3번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과실이 없으면 유효다. 이거죠. 선의고 무과실이면 그 표시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긴다. 자, 4번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게 4번이에요. 그러면 이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의 의사는, 이 사람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표시를 받은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 사용자. 자, 회사가 요구를 했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 그렇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용자, 회사는 알았거나 최소한 알았죠.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 있는 거죠. 몰랐다 그런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표시행위는 예외를 적용해서 무효인 의사표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것은 107조 1항의 단서가 적용되는 거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진입 표시는 비진입 표시인데 무효인 비진입 표시가 돼요. 그렇죠? 비진입 표시는 맞아. 그러나 그 효력은 무효야. 근거는 뭐냐? 사용자가 요구를 했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였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을 누가 주장해야 되냐? 자, 여기에 악의 또는 과실에 관한 거 있죠? 상대방. 비진입 표시를 받은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이것은 바로 여기에는 근로자인 표의자가 해야 돼요. 이 근로자로는 표의자라 그래요. 표의자가 과실 또는 악의가 상대방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렇죠? 무효 주장자가 표의자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을 잘 봐두셔야겠습니다. 이 5번 지문. 2번에는 5번 지문 잘 봐두세요. 자, 4번 문제를 한번 더 보시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나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전부 다 107조를 말하죠. 107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어요. 1번. 여기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틀렸죠. 1번. 틀렸죠. 진이란 뭐라 했어요?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의사를 표시하려고 하는 생각 그 자체입니다. 진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도 표시한 대로 혈액이 발생한다. 원칙, 유효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서만 무효이죠. 2번 지문이 바로 2번 지문이 107조 해석 맞죠? 자,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실서 의사표시 했으니까 상대방의 요구에 의해서 근로자가 사실을 냈다는 것은 비진입 표시죠. 이 내용입니다. 2번 문제에서 4번 지문과 같은 거죠. 따라서 그 요구한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가 되겠죠. 폐지가 효과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하겠죠. 4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자, 4번이에요. 이건 맞는 말이죠. 공무원의 의사표시. 그러면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이 공무원은 뭐예요? 여기는 공법의 적용 영역이죠. 공법의 적용. 따라서 여기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겠죠. 4번. 자, 4번 적용 없다. 5번. 주식 인수 청약. 자, 이게 주식 인수에 관하여 청약의 의사표시였다. 이게 의사표시잖아요. 이것은 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의 적용. 따라서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주로 이런 상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편 이런 것은요. 주식회사법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은 단체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요. 이렇게요. 이런 데는 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허위 표시를 한번 볼까요? 8번. 여기 허위 표시라는 것은 민법 108조에서 말하는 통정 허위 표시를 줄여서 말하는 것이죠. 통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8조에서는 이 표시 행위를 상대방이 보호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표시 행위는 언제나 무효, 상대방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무효 원칙입니다. 그렇죠? 자, 지문 보죠. 1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자, 이게 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예요. 그런데 허위 표시를 통해서 가장행위한 것이 만약에 사해행위에 해당된다면 이때는 이 사해행위인 가장행위를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 이게 인정됩니다. 판례. 따라서 옳은 질문이죠. 자, 2번. 선의 제3자에게는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 민법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하게 해놨죠. 이렇게 보호합니다. 자, 우리는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이 내용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자, 여기는 비진위 표시, 여기는 허위 표시, 여기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기는 사이강박이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이런데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죠. 공통.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도 없고 취소했다고 주장할 수도 없죠. 선의 제3자. 이때 우리 판례는 선의로 추정하죠. 이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하는 것이 판례. 따라서 이 선의 아님을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여기에 선의에 관해서는 표의자가 그래서 입증해야 돼요. 왜? 판례가 추정하니까. 선의로 추정하니까. 표의자라는 것은 비진이 표시한 사람, 허위에 의하여 허위에 표시한 사람, 착오에 의해서 의사 표시한 사람, 사이강박을 당해서 의사 표시한 사람들을 좀 다 표의자라고 해요.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3번. 선의 제3자 보호하는 규정이 있죠. 주장할 수 있다. 4번.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이라면 그에게 허위 표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선의 제3자가 보호되어서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해서 만약에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이 선의 제3자가 거래한 이 전득자요. 이 사람도 소유권 취득하겠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요게 제3자가 소유권이 인정되어 버리면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거래하는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전득자는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4번은 요 내용에 위반되니까 틀렸다 이렇게 하겠죠. 선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 그러면 선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로부터 전득한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관계없이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가져오는 거니까 유효하다라고 해야겠죠. 따라서 전득자가 악이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선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5번. 허위 표시는 철회할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작출된 외관까지 없애야 한다. 그래야겠죠. 선의 제3자 대항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당에
허위 표시 자체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죠. 철회하고 난 뒤에는 제3자는 거기에 있는 거래 당사자, 허위 표시의 당사자한테 거래할 수 없게 해야겠죠. 그러려면 허위 표시를 만들었을 때 외형이 존재하는 걸 다 걷어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모두 외관까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8번 의미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허위 표시 제3자 한번 볼까요? 허위 표시 제3자는 10번 보겠습니다. 10번. 10번. 허위 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 다음 중 누구인가 했어요. 자, 우리가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비진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 하자에 있는 의사 표시 했어요. 여기에 이 두 개는 무효 사유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 두 개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이때 무효와 취소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무효나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해놨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주장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선의 제3자는 권리 취득합니다. 자, 선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여기에 무효가 있었다는 사실과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우리 판례는 이 선의를 추정해버리죠. 추정하기 때문에 이 선의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표시한 사람 있죠. 이 표의자가 선의에 관한 입증 책임을 져요. 그렇다면 이 표의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를 주장한 사람이겠죠. 이게 무효 주장자, 취소 주장자가 제3자가 선의 아님을 입증하는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선의에 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습니다. 자, 이때 제3자라는 것은 여기에 무효 사유, 취소가 있는 이것을 기초로, 그렇죠? 이러한 사유가 있는 행위를 기초로, 그렇죠?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관계를 맺은 자여야 됩니다. 자, 기초로 하여 새롭게 법률 관계를 맺으면 돼요.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제3자 개념은 이렇게 합니다. 기초로 하여 새로운. 기초란 것은 무효 행위를 기초로 한다든가 취소한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관계를 맺어야 돼. 이때 법률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새로운 관계. 그냥 인간관계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1번. 대리에 의한 가장 매매에 있어서 본인. 자, 대리인과 본인은 사실상 법효과를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시에도 무방하죠. 따라서 이때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새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제3자가 아니다. 자, 2번. 가장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이 했죠. 자, 상속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죠. 그러니까 사망자와 동일시할 수 있다. 동일시. 그렇다면 이게 또 역시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은 제3자가 아니다. 대리인도 제3자가 아니다. 자, 3번. 가장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대금 채권을, 자, 그러면 매도인의 대금 채권은 여기서는 가장 채권이죠.
가장매매에서 나온 채권이에요. 이 가장채권을 기초로 하여 양도 거래를 통해서 양수인이 됐습니다. 샀다는 것이죠. 이렇게 양수인이 됐다. 그러면 이 양수인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이게 이렇게 되겠죠. 기초로 하여, 즉 가장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거래행위를 했네요. 새로운 재산권 거래행위를 했으니까 이거는 양도행위는 법률관계를 맺는 거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사람은 제3자 해당된다. 그죠? 이렇게. 따라서 제3자 해당된다. 자, 4번. 주식의 가장 양도에 있어서 회사. 주식이란 것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대하여 가진 권리를 주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주식을 가장 양도했다. 그럼 여기가 이 사람이 주주가 되는데 가장 주주가 되겠죠. 가짜니까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주식을. 실제로는 이 사람이 이 주식을 보유하고 마치 외관상으로는 가짜 주주가 이 사람이 주주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요. 여기에 이해관계가 종전에 있던 이해관계죠. 따라서 여기는 이 사람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가 없어요. 이게 발생하지 않아요. 여기서 통정 허위 표시한 가장매매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래행위는, 여기 거래관계는, 주식관계는 여기가 종래에 존재했던 주식관계죠.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없으므로 제3자가 아니다. 5번. 가장 저당권을 설정한 후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거래관계를 맺는 사람이죠. 당연히 부동산 저당권 설정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일어나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 이건 뭐예요? 별개의 행위에 기초로 하지 않아요. 기초가 없어요. 5번의 경우는 무효인 행위를 기초로 해야 되죠. 무효행위나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 기초관계가 없으므로 5번은 이해관계인 제3자가 아니다. 제3자가 아니에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11번도 한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죠. 자, 갑은 X 자신의 토지를 을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해서 소유권 등기 전에 이렇게 해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갑과 을이 짜고서 가장으로 매매한 것을 이렇게 가짜로 꾸며가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을은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죠. 자, 이런 다음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서 소유권을 넘겼다.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때 우리는 1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 증여 계약은 뒤에 가장매매에 숨어 있는 것이니까 은닉행위가 되겠죠. 이걸 은닉행위라고, 은닉행위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있으니까 유효한 은닉행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유효한 은닉행위인 증여계약에서 소유권을 넘겼으면 소유권을 취득했을 텐데
가장매매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이게 문제 되겠죠. 자, 가장매매는 무효인 상태가 되겠죠. 은닉행위인 증여행위는 유효가 되고요. 이게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기억,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렇다.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1번. 기억인가요? 기억. 니은, 갑과 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죠. 증여 계약은 은닉행위에서 유효죠. 니은. 맞다. 티귿, 갑은 병에게 X 토지의 소유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사람인데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유효한 증여계약이 있고 그 유효한 증여계약에 따라서 수중자가 소유자라고 등기되어 있으면 이 등기는 판례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자,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가 일시되도록 만들어지면 이것은 유효 등기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우리 판례 태도죠. 그렇다면 여기에 증여계약에 의하여 유효한 증여계약에서 수중자가 소유자라고 등기하는 것은 이 등기는 바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을은 증여계약에서 수중자로서 유효한 증여계약에서 유효한 소유권 등기를 갖췄으니까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부분요. 판례에 의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을로부터 유효한 매매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으니까 이것도 뭐예요? 소유권 인정해야죠. 판례에 따르면 이 병 문제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소유권 인정. 우리 판례 원리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티귿 옳은 지문입니다. 티귿 옳다. 리얼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이 병이 리얼에는요. 병이 선의의 병이지만 과실이 있다. 병이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매매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잖아요.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게 가장매매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모두 옳은 지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두 개의 문제를 그 법 조문에 두 개에 해당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기본적으로 민법 107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이 불일치되는 사실을 표의자가 알면서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표시 행위를 우리는 비진입 표시 행위라 그러죠. 그리고 이 표시는 원칙이 유효가 되죠. 유효 원칙. 이에 반해서 민법 108조는 통정 허위 표시를 하는 거잖아. 그죠? 통정에 의하여 허위의 표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통정 허위 표시의 내용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이 표의자가 알고서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이 여기 뭐 해요? 동참하는 거죠. 이 상대방이 양해해 주는 거예요.
양해. 상대방이 합의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함께 짜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통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여기에 통정 허위 표시와 비준위 표시의 차이점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렇죠? 이 통정이 있으면 허위 표시가 되어서 이 표시 행위는 무효가 되죠. 이렇게. 아이고. 무효. 근데 비준위 표시는 유효잖아요. 그래서 통정이 있으면 비준위 표시에서 통정이 더 추가되어 버리면 무효인 의사 표시가 되고, 비준위 표시 끝나는 경우에는, 즉 통정이 없는 상태라면 여기는 유효한 의사 표시가 된다. 원칙적으로 이래 되겠죠. 다만 비준위 표시도 이 표시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비준위 표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다.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상태라, 이런 상태라면 무효인 것이 된다. 비준위 표시죠. 이래 되겠죠. 이건 예외입니다. 통정의 표시는 언제나 당사자 사이는 무효가 되죠. 다만 여기에 이 107조, 108조의 무효 사유는 요 무효요. 요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제3자 권리를 보호해준다. 그렇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한다. 민법 규정에 있어. 공통이죠. 이때 선의는 우리 판례가 일단 추정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선의에 관해서는 이런 따라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면 표의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자,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같이 함께 알아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는 착오에 관한 내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38페이지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